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자, 오랜만에 월요일 날 영상을 찍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분위기 고조로 뭐 1% 이상씩 빠져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회복은 했어요. 뭐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뭐 강보합보다 조금 더 상승한 수준인데 뭐 지난 금요일 뭐 미국장은 이렇게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어요. 어, 뭐 선물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에 뭐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미국장이 그래도 뭐 선물은 다우도 나스닥도 뭐 상승세 다시 뭐 프랑스 중재로 뭐 아시는 것처럼 마크롱 이분 뭐 거의 이제 다시 선거철이 돼가지고 조금 이분이 조금 많이 나서는 것 같고 미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렇게 프랑스가 중간에 껴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뉴스가 글로벌 뉴스가 타전되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났고요. 떨어진 거는 회복은 했는데 뭐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돼야겠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좋은 쪽으로 합의가 도출돼야지만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계속해서 움직여 볼 만한 여행 관련 경기 회복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코스피가 2740 언저리 코스닥인 900포인트에서 살짝 못 미친 정도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환율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변동폭은 없고 뭐 유가가 지금 한 90불 수준인데 유가도 뭐 더 이상 오르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고유가인 건 사실이에요. 90불, 뭐 80불, 90불 요 사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유가고 한 70불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유가가 뭐 70불이 정상이라고 뭐 정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70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90불이니까 20불이면 한 30% 정도 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계절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모든 게 이게 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작년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빠져야지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빠져야지 다시 먹을 자리가 생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굵직굵직한 자금들 이런 돈을 굴리는 뭐 세력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덩치 큰 자금들이 일부러 그런 거를 핑계 삼아 한번 출렁출렁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뭐 전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더더구나 뭐 국내 문제도 아니고 국제 이슈인데 그 국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이 우크라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뭐 지렛대를 작용할 수 있는 게 거의 1도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하루에도 마이너스 1, 2% 지수 자체가 그러면 종목은 한 3%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니까 막 이게 막 나름대로 우량 주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종목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 이게 답인 건지 아니면은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리스크를 확 줄여서 투자하는 단기 투자가 맞는 건지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뭐 세로미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장이 열리면은 그때 좋은 종목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투자를 해서 시장이 끝나기 전에 다시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고 항상 그렇게죠. 그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시장이 없으면 나한테는 주식도 없는 거고 그냥 다 털고 리스크 없이 뭐 오버나잇 없이 변동성 없이 위험 부담 1도 없는 거죠. 만약에 뭐 그날 뭐 하루 종일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런 날에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고, 오늘처럼 어쨌든 간에 시작은 바닥치고 시작했지만 뭐 1%, 2%, 3%, 4%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다 어지간한 종목 다 회복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는 뭐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뭐 요즘 두산중공업이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도 2% 상승. 뭐 HMM이나 이런 쪽도 다 요즘에 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자, 에너지 솔루션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아시는 것처럼 그 상장가 공모가보다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를 잡고 나서 2차 전지의 뭐 성장 가치 얼마나 돈이 될지 그때부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카카오 뭐 9만 원대, 에디슨 EV도 또 출렁출렁하네요.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빨간불, 16만 1,500원. 맘스터치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서 또 바닥에서 또 장난질 치나요? 작전 세력들이. 아셈스는 뭐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SK 하이닉스도 1% 정도. 요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피가 2740,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에 낙폭을 확 만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보합으로 끝났어요. 0.03.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다 1% 이상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또 뭐 밤사이 그게 아니다 뭐 공격이 시작됐다 뭐 반군이 우크라이나 반군이 뭐 정비군하고 또 뭐 교전이 있었다 뭐 러시아 병력 뭐 70%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조준하고 있고 일부 뭐 지휘관들이 뭐 공격 대기에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뉴스,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카더라 플러스 조금 지연되는 실시간이 아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헤게모니가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파도타기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면은 베팅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정말 이러다가 자기들이 얻을 거 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유럽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얻고, 러시아가 나름대로 명분 삼으면서 자기들도 뭐 가스가 됐던 뭐 유럽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챙기면서 어떤 뭐 엑시트 전략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파국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국제관계라는 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추가 주목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오늘 장 시작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뭐 출렁거렸다가 그 출렁거린 자리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두 번 정도, 오늘까지 두 번 정도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요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도타기예요. 현금이 있다면은 당연히 공포에서 낮은 자리에서 저점 구간에서 쏠쏠한 종목, 가능성 있는 종목들 빠르게 뭐 2,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절대 거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도 뭐 점치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종목 보지 마시고 제발 좀 현금을 들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주식을 갖고 있다고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에요. 현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끝난 거죠. 그 주식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짜라, 뭐 주식 파는 거 아니다, 장기 투자를 해라,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초보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주린이들이 흉내내기 힘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정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떠들어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리딩하는 거 아니고요, 뭐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나는 이렇게 투자합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드릴 것 뿐이지 절 따라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그날 욕심을 버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10,000원을 벌면 10,000원을 먹는 거고요. 100,000원 벌면 100,000원을 먹는 거고요. 50,000원을 미치면 그냥 그날 확정 50,000원 미치고 끝나는 거예요. 괜히 들고 있어서 밤사이 또는 주말 사이 뭐 5% 10% 급락 맞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그 5% 그냥 눈 감고 손절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금액인데 그 5%를 20% 30% 50% 키우 50%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반토막이 되어버린 그런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의 첫 번째는 뭔가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잃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잃지 않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번 다음에 잃지 않도록 지키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은 되는데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긴 있어요. 걔는 진짜 뭐 초심자의 행운이었긴 한데 그렇게 억대를 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사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맞는 건데 최근에 걔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법, 그 스킬, 그 투자 철학,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종목 한번 쭉 볼게요. 종목 쭉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이요. 덕성은 뭐 윤석열 관련해서 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뭐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은 또 약세이긴 한데 최근에 뭐 오랫동안 말씀 안 드렸죠.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29,000원 저 자리는 그 후보 확정됐을 때 그날 29,000원 딱 찍고 살 다 발라먹고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무지하게 달리고 끝난 그 자리인 거죠.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1월 지나서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최근에 17,500원까지 떴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수치가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원래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 우세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갤럽 조사도 그렇고 뭐 리얼미터 뭐 여러 가지 뭐 MBS 조사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우세는 거의 다 그렇고 오차범위 밖에서도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거, 반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늘 특이했던 게 그 KSOI 그 여론조사만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제가 최근에 본 여론조사 중에 그게 유일하죠. 이재명이 앞서는 여론조사는 뭐 이전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자, 윤석열은 대통령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뭔 말인지 아시죠? 둘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랜만이어서 덕성 조금 길게 말씀드렸으나 하지만 뭐 덕성도 뭐 거의 뭐 깜깜이 구간 들어가기 전에 역대 대선에서 깜깜이 구간
들어가기 직전 여론조사가 그대로 다 이어졌으니까 그때까지도 뭐 오차범위 밖 우세를 유지한다면은 뭐 저는 솔직히 지금도 거의 윤석열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판이 뒤집어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이어진다면 거의 뭐 덕성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하지만 그 대선 당일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은 극악으로 가다가 꼬꾸라질 거예요. 꼬꾸라질 거고 한국 BNC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지금 자리에서 한번 지켜볼만 하죠. 거래량 터지는 날 한번 실어볼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타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저점 타점 잡는 거. 평소 거래량, 평소 분봉보다 뭐 3분봉을 보시든 1분봉을 보시든 5배에서 10배 정도 거래량이 뜨면서 양봉 두세 개 이어지면은 그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는 랜딩 기어를 딱 접고 창공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세력들이 돈질을 하는 그 어떤 타점이 그런 거예요. 얘네들도 개미들이 많이 타면은 안 가고 싶죠. 하지만 미리 타버리면은 안 가는 거고 확실한 자리, 떠버린 자리에서 타면은 딱 뜨는 순간에 타버리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 땅콩 회항도 이 활주로에서 나 이 비행기 못 뜨게 할 거야를 한 거지 날아가고 있는 거를 회항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오르면은 못 되돌릴 수가 없어요. 랜딩 기어가 접히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 랜딩 기어가 접는 이런 신호가 제가 뭐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이 5배에서 10배 정도 뜨고 양봉이 이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 딱. 지금 자리대는 저는 한국 BNC 움직여 볼 수 있는 자리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안 뜨고 슈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관심 종목에 잘 넣어 두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묻지마 베팅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건 주식 투자 아니라고 그랬죠. 잘 보고 계시다가 5배에서 10배 사이 거래량 뜨면서 양봉 이어지는 순간 타점 잡고 걸어볼만 한 거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한국 BNC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슈를 만들고 세력이 살아있는 거래량이 살아있는 뭐 2만 원이 깨진 구간, 뭐 3만 원 근처 구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주는 그런 종목이죠. 소위 말하는 그냥 테마주 작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뜨는 자리에서 빠르게 들어가셔서 5%, 10%, 15% 먹을 수 있다면은 챙기고 나오는 거고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본전이라도 다시 나와요. 굳이 내일 다시 볼까 이러지 말고요. 그 자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수료가 아까워서 뭐 다른 종목이 안 가니까 그냥 이거라도 들고 있으려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에이프로젠이 또 먼저 보이네요. 에이프로젠 뭐 최근에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합병 이슈도 이제 거의 끝났죠.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그 합병 이슈로도 움직일 듯 살짝 모션만 주다가 안 움직였어요. 살짝 모션만 주다가 안 움직였고 이제 뭐 글자 그대로 남은 거는 FDA 승인인데 이 FDA 승인 나와도 저는 솔직하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방짜리죠. 그냥 상한가 한 방 끝.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게 정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소리를 정말 들을 수 있으려면은 매출이 찍혀야 돼요. 제약바이오 매출이. 이 제약바이오 매출 없이는 결과적으로는 뭐 3,000원, 뭐 5,000원 이런 예전 가격은 언감생심인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라는 종목에 뭐 물려 계셨을 텐데 지금도 뭐 정리 못 하고 계실 텐데 최근이라도 들어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2,000원 미만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야, 너 지금 나 2,000원에 들어가고 지금 1,500원도 안 돼가지고 거의 30% 손절인데 행복한 거라고? 지금 이거 뭐 2,500원 또는 3,000원 그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이 종목.
한 2,000원 정도에 들어가셔서 뭐 20%에서 한 30% 구간이다 손절 쳐야 되는, 이 정도면 얼마든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절대 이 가격이 아니고 예를 드는 가격 뭐 1,400원 저점, 뭐 1,700원 뭐 요 정도 고점이라고 보면은 이 사이에서 뭐 두세 달에, 서너 달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그 가격이 뭐 1,600원이든 1,700원이든 1,800원이든 고점에서 꺾인다 싶으면 2, 3% 정도 꺾인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팔라고 그러죠. 단타든 어떤 종목이든 우량주든 스윙 투자든 무조건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전량. 그러면은 뭐 2,000원이 평단이었으니까 1,800원에 정리했다라고 하시면은 한 10% 손절 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 또는 2, 3일 그런 다음에 다시 1,500원이 됐든 1,400원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다시 1,400원에서 건지는 거죠. 저점에서 다시 건져가지고 두세 달 기다리면은 다시 1,700원, 뭐 1,800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두세 번만 할 수 있다면은 1년에 서너 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슈팅 최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제가 이 종목 2015년부터 봤기 때문에 무조건 그건 반복돼요. 이렇게 두세 번만 성공하면은 30%를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1년, 2년, 3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출이 찍혀야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나올 텐데 매출이 최소한 5년 안에는 안 찍힐 것 같아요. 자, 바이넥스, 뭐 거래량도 없고 PB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뭐 비슷한 종목이에요. 뭐 CMO, CDMO, 뭐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뭐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런 쪽으로. 그래도 바이넥스가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 하지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말만, 계약만, 뭐 여러 가지 뭐 센터, 뭐 여러 가지 소식만, 뭐 그럴싸하게 말만 나올 뿐이지. 보여주는 건 1년 내내 이빨만 깠어요.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1년 내내 이빨만 깠어요. 결과적으로 뭐 작년 말에 생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석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얼마를 생산했고 물량을 얼마를 러시아 쪽으로 넘겼고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그렇게 이빨을 잘 까는 이 회사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빨을 까고 있어요. 어떤 이빨을? 뭐 바이오 시밀러, 오성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시설 EU GMP 인증 획득. 이거 하면 돈이 나오나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약을 팔아서 약을 넘겨야지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작년 1년 내내 떠들었던 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유럽 의약품청 EMA 품목 허가 승인이 아니라 속도. 나중에 승인이 나와도 그때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승인 받고 나서 판매 허가가 나오고 제품을 찍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켜주던 뭐 3만 원, 뭐 2만 원대 후반, 2만 원대 중반, 2만 원, 다 깨고 15,650원이네요. 거래량이 10만 주예요. 거래량이 10만 주라는 얘기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 세력들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뭔가 주식을 다 던진 건 아닌데 뭔가 그들만의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은 건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여러 번 터진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패스. 다 말씀드렸죠. 유바이오로직스. 뭐 어떤 분은 뭐 자리대를 지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대를 지켜주다가 뭐 거의
3만 원 후반대까지 다시 4만 원이 회복될 것처럼 보여주다가 빠지더니 결국은 그 지켜준다는 그 자리대 3만 원 언저리도 무참히 깨버렸죠. 그 3만 원 기준으로 따져도 그 자리에서 20% 이상 밀렸어요. 그쵸?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유바이오로직스 얼마부터 팔라고 그랬나요? 4만 원 찍고 움직일 때부터 팔라고 그랬어요. 5만 원을 간다고 해도 팔라고 그랬고 6만 원 언저리 근처까지 갔을 때도 팔라고 그랬어요. 비싸면 무조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 자리에서 더 갈 거다. 욕심인 거죠. 미련, 집착, 욕심. 자, 일단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주가가 비싸. 근데 가격이 고점이야. 이거 뭔가요? 아주 단순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있나요? 개 비싸? 나는 팔고 나갈 거야. 끝이에요.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회사들,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 회사들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중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뭐 신약을 만든다든지 뭐 백신을 만든다든지 아직 안 만들었고 아직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주식이 먼저 5배, 10배 뛰어요. 유바이오로직스도 6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만 원도 안 되던 게 6만 원 갔으니까 5배 이상 간 거예요. 안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그 가격에서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조차도 절대 지킬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약이 개발돼서 약이 팔린다 하더라도 절대 주식에 절대가 없다고 하지만 이거 보시면 절대라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작년 이맘때에 신풍제약 12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 팔라고 그러니까 에라이 미친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12만 원짜리 신풍제약 5만 원에도 안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얼마인가요? 24,000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때 18만 원대에 말씀드렸어요. 제발 파르시라고. 이거 절대 못 간다고. 지금 33,900원이네요. 셀리버리 15만 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3만 원이에요. 못 가는 자리에 세 종목 다 똑같아요. 다 뻥튀기한 종목이잖아요. 뭐 5배, 10배, 심지어 20배까지도. 그 뻥튀기 한 자리에서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든 50%가 빠졌단 이유는 그 가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뭐 피라맥스가 됐든 박스루킨이 됐든 나올 거다, 임상 끝난다, 데이터 나온다, 뭐가 어쩐다, 곧 커밍순.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다 똑같아요. 돈을 못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SD 바이오센서 시젠, SD 바이오센서는 2% 떨어졌고요. 시젠은 3% 올랐어요. 가격이 뭐 53,000원, 51,800원 크로스 하려고 그러나요? 그래도 저는 이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들보다 가격 방어를 훨씬 잘했어요. 1월 초부터 시작된 제약바이오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런 시장에서 SD 바이오센서 시제는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워낙에 품귀현상, 심지어 PCR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신속진단, 자가진단 키트까지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렸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뭐 SD 바이오센서, 뭐 시젠, 뭐 조단위 이상 매출, 거의 뭐 조단위 가까운 영업이익, 거의 뭐 100%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한 70%, 80%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겠죠. 매출도 좀 떨어지고 순이익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도 떨어지겠지만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비교 불가죠. 뭐 40%, 50%대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번다는 거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다른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다른 진단키트, 여러 가지 다른 대체 또는 그 SD 바이오센서에서 뭐 추진하는 당뇨병 관련돼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회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그런 부분들로 발전해 나가겠죠. 왜냐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요. 돈을 벌어본 회사고. 자, 텔레칩스 계속 뭐 드리던 말씀드리던 종목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텔레칩스까지만 말씀드렸던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 못 드렸던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텔레칩스도 저는 딱 꼭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더 달리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오면 더 치고 올라왔지. 아무리 텔레칩스가 뭐 차량 반도체에 관련돼서 뭐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해준다고 해도 다른 종목들과 같이 가는 거지 텔레칩스만 유독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텔레칩스가 2만 원, 뭐 2만 2천 원, 2만 4천 원 간다면은 IA 같은 종목은 뭐 지금 1,000원 뭐 요 정도 자리대인데 뭐 1,500원은 당연히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쪽으로 내려갔고 말씀 못 들었던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셀리드나 진원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뭐 백신 관련된 기대가 거의 다 꺾여 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90% 가깝게 2차까지 맞았고 뭐 87%, 뭐 86%뭐 이렇게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그러면 거의 다 맞은 거예요.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70% 국민 70% 맞추면은 집단 면역이었는데 지금 집단 면역이 있나요? 오늘도 9만 명이죠. 오늘도 9만 명 확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신에 대한 기대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백신을 맞으면은 뭐 중증화율이 확실하게 뭐 70% 80% 이상 떨어져 가지고 감기보다 감기 정도 수준으로 앓고 가거나 무증상으로 끝날 수 있다. 요런 부분이지. 게임 체인저라는 부분은 없고 진원생명과학이 됐든 뭐 셀리드가 됐든 죄송하지만 백신이 나와도 얘네들이 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드림 시큐리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얘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다른 이슈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플랫폼이 인터넷 플랫폼이 됐든 여러 가지 핀테크가 됐든 그게 활성화되고 나서 그 다음이 보안이죠. 보안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다른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후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든 뭐 NFT든 아무리 관련돼서 보안 관련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람이 분다 해도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돈이 될까라는데 아까는 물음표가 있는 쪽이죠. 뭐 가상화폐, 뭐 CDBC,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경기도 지금 뭐 다른 거는 조금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기업 심리 지표 이런 게 살아나는 추세거든요. 뭐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뭐 화학, 철강,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근데 반도체가 조금 이런 경기 심리가 안 좋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그렇고 SNS텍도 조금은 출렁거렸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워낙에 탄탄한 회사고 돈을 벌어왔던 회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막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고 안정적으로 어쨌든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번 자르고 갈게요.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한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